근데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사실 어떠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내가 앞으로 10년을 기한을 두고 이 관련 서적을 수집하겠어. 누구나 다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집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책방 사이트, 그 다음에 뭐 경매 사이트 이런 데를 기본으로 즐겨찾기에다가 해놓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헌책방은 이렇게 책이 들어오면 거기에 유지되는 기간이 그게 하루 이틀 반은 앞으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검색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그리고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이렇게 경매 기간을 열흘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길어야 5일에서 3일 정도 해요. 그러면 경매 사이트는 3일에 한 번씩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또 집요한 관심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비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라는 건 또 이 배법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분은 아니죠. 고려청자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판매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갖고 싶은 책이 뭐냐면 백범일지는 초판은 오히려 저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영인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영인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진본이 가진 아우라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똑같이 한 거기 때문에 활자는 이런 모양이었고 또 여기 편권화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본의 진묘목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진본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초판은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정말 초판을 보고 싶으면 백범기념관 같은 데 가서 전시된 것도 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첫째 아니면 또 안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많지 않은데 인천서점에서 재판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재판 지금 헌책방이 25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 40만 원 주고 샀죠. 이거는 왜냐하면 복불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재판은 저희한테 무지하게 중요했죠. 그런 그 당시에 똑같은 편형으로 나온 게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되게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3판이에요. 그러니까 초판, 재판, 3판까지가 백범 선생님 살아계실 때가 판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책방에 1200만 원은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재판 얼마에 나왔다고요? 우리는 40만 원 샀지만 지금 25만 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안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던 초판하고 재판하고 우리나라는 좀 쳐주는 게 나아. 근데 3판을 12만 원 정도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그라미 잘못 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재작년부터 계속 1200만 원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잘못 썼든 어쨌든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1200만 원을 주고 3판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3판이 나오길 기다려요. 10년 기다리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예, 그거 아니어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1, 2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2005년, 4년 이때 제가 삼국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년 동안 제가 삼국지를 모았는데 400종 정도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삼국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근대 이후에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삼국지 다 모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근데 그때는 돈이 많았죠. 사업비 수집하는 게 있었고 그 수집한 책은 인하대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모으면 그래도 괜찮은 기간이고요. 근데 우리처럼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고 또 이 관련된 자료 자체가 이게 뭐랄까
많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 크지 않은 거예요. 백번 관련된 영역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 2년 정도의 기간은 딱 터닥는 정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미경 대표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마음을 이렇게 적지 마시고 백범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범 일지를 백범을 보는 200가지 방법. 그래서 여기서 230점 정도의 책을 모았고요. 소개하고 있고 미수집 자료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확보한 한에서는.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그리고 뒤에 목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용도로 만든 책이냐면 전시에 가면 왜 도록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도록이에요. 근데 백범 관련된 책들을 다 늘어놓고 보기에는 전시가 좀 구성이 안 되죠. 그죠? 네. 임팩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하나씩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크기, 저자가 누구고, 출판사가 어디고, 몇 년도에 나왔고, 특기상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전에 일단 백범일지가 어떤 거냐. 그 한자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백범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일자가 빼어나다,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일자예요. 그런데 이 일자는 한자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빠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뜻지자거든요. 그리고 이 뜻지자는 이 기록할 지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자체가. 원래 그렇게 써요. 이 뜻지라고 하는 한자 자체를 기록할 지자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일지라는 말은 빼어난 뜻을 표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백범이 내가 내 일에서 그냥 놔두면 없어지고 사라질 일인데 이걸 기록해서 내 자식들이 애비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쓴 기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28년에 이제 상권은 상하이에서 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충칭에서 42년에 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범 일지는 친필 원본,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직접 쓴 친필 원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필사하고 등사하면서 약간 수정하신 게 있어요. 수정 원본이 있어요. 필사본이 있어요. 그거는 비서가 엄항섭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원래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대작을 쓰잖아요. 한 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베껴 써서 다시 고쳐고 그걸 보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저희가 막스 그 전집 같은 거 공부할 때 막스는 그 필사하는 비서가 마누라 부인이었어요. 예니 막스였어요. 그래서 예니 없었으면 막스가 저런 책을 못 썼다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으면 전집이 22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200권도 더 읽어낼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들이 뭘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뭘 쓰면 수사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돕는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베껴 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비서같이 중요하게 사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쓰면서 뭔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 또 고치고 또 베껴 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필사본이라는 게 원본하고 대조해보면 똑같지 않은데 그 똑같지 않음이 원본과 다른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과정 자체가 변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등사 아시죠? 이렇게 초종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밀어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건 초종에다가 이미 필사를 한번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등사본을 미국 같은 데다 하와이 뭐 이런 데다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군자금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군자금도 모으고 기본적으로는 유언장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내 자식들한테도 알려주고 동지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일지를 가지고 어떤 제가 XX 환자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무식 환자 이 정도는 애교고요. 사악 환자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XX에는 두 글자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왜냐면 그냥 무식해서 나온 말이 아닌 거거든요. 약간 이거는 음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잘 안 나와요.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지란 뛰어난 뜻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자기 뜻을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일지가 아니라 일기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일기라고 해야 된다까지 가면 무식한 거야 이거는. 왜냐면 일기는요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일지는 뭐냐면 잊어버리기 전에 나중에 회고록 같은 거예요. 자서전.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내가 매일매일 쓴 일기가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억에 의존을 해서 쓰죠. 다 지나간 다음에 막 자료를 찾기도 하면서 그때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면서 쓰더라도 그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일기는 매일매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라고 해야 한다는 말은 요 말로 보면 되게 무식한 거 맞아요. 무식한 게 맞는데 이 앞에 말을 보면 아 이거는 음모 같은데? 이거 되게 못된 말인데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서 이 국사원에서 1947년에 백범일지가 처음 나올 때 윤문을 이광수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광수가 도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백범일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었고 백범을 둘러싼 사람들의 성품을 보고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그림을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다면 백범 선생이 이거예요. 이광수가 친일한 거 모르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일했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아까운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걸 백범 선생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제하고 평생 싸운 사람이고 하늘을 우러러 그 점에 관한 한 일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런 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지를 정리하는 걸 돕게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읽으면서 반성 좀 해라 이놈아. 이 왼수야. 근데 여기서 이 왼수야는 벌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밉지만 그 재주를 계속 쓰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면죄부를 주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어리석어서 멍청한 짓을 했지만 해방된 다음에 백범 선생 일지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그랬어. 이런 거 같은 거죠. 제가 머리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게 백범 선생 도량으로 봐도 그렇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놈이 멍청한 짓을 했지만 그걸로 말하자면 쳐죽일 게 아니라 반성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이제부터 반성하고 네 재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해.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백범일지 윤문을 하게 재주 있는 사람이 이광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이광수가 글을 잘 쓰지만 그때 사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광수가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정말 잘 쓰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광수밖에 없어서 이광수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광수라는 놈이 나쁜 놈이어갖고 백범일지 유문한다고 갖고 가서 백범일지 없애버리고 지가 백범일지 조작한 거래. 원래는 백범일기였는데 백범일지를 조작한 거. 이런 말도 지어내고 그래. 되게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은 이미 친필 원본도 소개가 돼 있고 필사본도 있고 등사본도 있어요. 비교해보면 유문을 해서 조작을 했는지 유문이 정말 이쁘게 잘 됐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쁘게 잘 됐다는 쪽이에요.